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에서 데이터 허브 앤 플랫폼 사업을 맡고 있는 황윤희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에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처음 자리에 앉을 때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네, 많이 듣지 않으실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했습니다만 네, 오늘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하는 일들을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저희가 데이터 에코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허브와 플랫폼에 적용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 전략과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G는 전통적으로 제조를 기반으로 성장한 그룹입니다. 또 물론 통신도 있고 일반 다양한 서비스들을 여러 개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데이터 제조 기반입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CNS라는 회사는 SI 여러분들이나 외부나 내부의 다양한 IT 기술들을 접목해서 IT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메인인 회사입니다. 이런 제조 기반의 그다음에 IT를 진행하던 데이터 영역에서의 소위 말하는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새로운 시도를 얼마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도는 우리가 비록 데이터를 가진 건 없지만 서로의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에코를 만들고 그 에코로 만들어진 데이터 허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서 우리와 같은 데이터 약자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상상이 되시죠. 아마 여기 계시는 이걸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대부분이 아마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데이터가 없거나 있는데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일단은 모아는 놨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거나 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다가 그리고 서로 어떻게 협력해서 에코를 만드는데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석유와 같은 존재이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이제 심한 게 데이터 이기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별로 나누려 하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어려움을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고 올 초에 제가 한 1월, 2월, 3월 한 3개월간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큰 회사부터 중소기업들까지 한 30여 개의 다양한 회사들을 만나고 그 회사들은 데이터로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을 좀 태핑해 봤었습니다. 거기에 크던 작던 간에 지금 LG가 처해 있는 것처럼 데이터 약자로서 우리도 데이터를 함께 그리고 내 데이터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를 외부 데이터와 함께 섞어내서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를 잘 이끌어가고 싶다는 니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전략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써먹지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지 라는 것에 이제 귀결될 텐데요. 데이터를 일단 모아보자 뭐라도 해볼 수 있게 라고도 하지만 또 그냥 모으면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니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LG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데이터가 풍성했던 그 유통이나 금융에 있다가 이제 제조에 왔을 때 저 역시 멘붕이었어요. 아, 내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렸구나. 아, 내가 용감하기도 하지. 데이터가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겠다고 하는 나의 도전 정신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됐고요. 여기에 제가 그 상황을 해결했던 몇 가지의 노하우들도 함께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 에코를 가지고 허브 플랫폼을 만드는지 거기에 어떤 데이터 전략들을 만들어가고 지금 만들어 왔고 또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장 모아야 하는 건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고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객의 여정을 이해한다는 건요. 고객이 갖고 있는 이렇게 오프라인 하나의 채널만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연결해서 고객이 언제 어디서에 움직여질지 모르는 행동 패턴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오프라인은 과정의 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부분이 결과만 알 수 있었어요. 물건을 샀네 안 샀네.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다음에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이거 되게 마음에 드네라고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올레드 TV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고 사진 찍고 옆에다가 밀레니얼 럭셔리, 뭐 화질의 끝판왕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달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들을 모으면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어디에 방문했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느 오프라인에 방문했고 우리 TV에 대해서 구매 전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객을 이어볼 수 있게, 고객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들을 이어볼 수 있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마도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는 2001년도하고 2021년도 약 20년 사이의 간극에 고객의 여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얘는 제조 제품, 전자제품의 이제 여정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앞 단계 구매 전에 이렇게 그 고객의 이제 관심을 가져서 여기저기 탐색한 정보들을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구매한 뒤에는 보면 뭐 AS라든가 CS 등등의 몇 가지의 여정 외에는 거의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가장 최근에는 고객의 여정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 고객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채널도 증가했고, 채널이 증가했다는 거는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복잡도가 늘어났기도 하지만, 또한 그 채널들의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고객이 진짜 뭘 원하는지 잘 알 수 있는 환경도 되었다라고 하는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객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그리고 또 유통이라던가 금융의 다양한 그 산업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허브로 잘 모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 두 개의 사례는, 첫 번째 거는 징동닷컴, 그러니까 둘 다 중국의 사례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혁신적이고 재미있게 이제 좀 살펴볼 수 있고 센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동닷컴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그 쇼핑몰에서 하고 있는 C2M이라고 하는 데이터 허브 고객 데이터 허브 플랫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알리바바, 알리바바닷컴에서 만든 에이백이라고 하는 데이터 허브 플랫폼입니다. 징동은 온라인 데이터들만 많지만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모이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고객의 쇼핑이나 행동 패턴 데이터가 모이고요. 물류의 데이터가 모이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물류에서도, 그러니까 제조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물류나 리테일 유통에서도 데이터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구조. 징동닷컴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제조사도, 그리고 징동닷컴에 물건을 배송하는 배송사도 우리 함께 잘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런 인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의미는 데이터 기반의 소비시장의 혁명이라는 슬로건을 가져가고 있고, 인텔리전트 레볼루션, 혁신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게 이 징동닷컴이 만든 에이백 플랫폼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이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알리바바도 역시나 똑같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베이스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는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알리바바 그룹 안에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제조도 가지고 있고, 금융도 가지고 있고, 광고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요 플랫폼들의 서비스들을 가지고 요 고객사들, 가전, 소비재, 뭐 F&B, 자동차 등등의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함께 데이터를 가지고 전 프로세스를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상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와 디지털을 접목한 사업의 단순화이고 make business easier. 우리랑 함께 하면 비즈니스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입니다. 과거에 아직도 사실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우리 데이터는 예민하고 민감하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규제나 이런 정책들을 위반하거나 위험스럽게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규제의 틀 안에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반으로 그리고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합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이게 중국이니까 중국은 고객 정보를 막 쓸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TV에 이제 보여지는 이런 뉴스에 보여지는 것과 달리 사실 이 쇼핑몰 온라인 그 비즈니스들은 굉장히 그 정부의 규제 정책에 잘 따르고 있고 이 안에서의 그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안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허브를 만들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내 데이터만으로 모두를 알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데이터가 많은 유통이어도 금융이어도요. 유통과 금융은 모두 다 경쟁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 아마도 그런 전통 산업에 오시면 우린 항상 궁금해합니다. 경쟁사는 어디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카드사에 다닐 때 항상 따라했어요. 저는 이제 H 카드를 다녔는데 S 카드는 뭐하니 요즘에 그 다음에 저는 L 쇼핑을 다녔는데 S 쇼핑은 뭐한다니 이런 게 항상의 태도잖아요. 물론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의 동향을 센싱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경쟁사들이 우리가 센싱하지 못한 고객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좀 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센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내 데이터만 잘 쌓아서 이 안에서 해결하겠어요가 아니라 비즈니스 생태계랑 타 비즈니스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 파트너가 되고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자체적으로 가능한 인사이트들을 좀 강화할 수 있고요. 내 고객의 부족한, 내가 알지 못한 360도를 채우지 못한 나머지를 채울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밸류 포션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은 데이터 에코 기반의 허브 플랫폼을 만드는 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데이터를 모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객의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여정의 단계별로의 페인 포인트를 이해하자고 했을 때 그 예로 한번 들어보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정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새카맣게 표시되어 있는 관심사라던가 그 다음에 위치 정보라든가 우리는 구매 후기, 구매 견화, 구매 후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점원들과 상담하는 데이터들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구매한 뒤에 구매 후기라든가 다양한 고객의 여정의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영역을 만들어 놓고 우리 그럼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의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시스템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데이터의 모습들인데요. 저희는 이런 통합 플랫폼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CDP도 있고요. DMP라는 놈도 있고 그다음에 분석 플랫폼.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데이터는 당연히 고객의 여정에 맞춰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기 좋게 만드는 어떤 고객의 여정의 지도도 만들고요. 고객이 구매하는 LG는 제조이다 보니까 제조의 관점에서 상품에 대한 카탈로그 정비도 하고 있고요. 시장을 센싱할 수 있는 툴킷도 만들어 보고 있고 고객을 좀 더 마이크로 세그멘트 단위로 이해하는 세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뒤에 아마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은 이렇게 키팩터 중심으로 우리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 전략, 허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전략은 무엇일까요? 모든 데이터를 한 통에 모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거나 하는 부분은 허브 앤 스포크의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봐야 하는 뷰,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게 하는 지도만 가지고 있고요. 각자 현장에서, CS 현장에서, 생산의 현장에서, 물류의 현장에서도 이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쓰일 수 있는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허브 앤 스포크의 방식으로 데이터 구조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모으기보다는 그 지도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팩터들, 그리고 전략적 필요한 외부 데이터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CDP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화두입니다.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커스터머 데이터, 그러니까 CDP를 만들기 위한 로직을 만들거나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거나 외부 솔루션과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CDP를 도입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 이 CDP를 왜 도입하지? 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채널 서비스는 모두가 로그인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는 고객의 비중은 우리 전체 고객의 10%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CDP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고객을 통합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의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어떻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건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게 좀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로그인하는 고객보다 로그인하지 않는 고객이 더 많죠.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하고자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CDP를 만들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랑 같나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 정답지를 만드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CDP라는 놈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엔 DMP라고 하는 거는 에드테크, 디지털 광고 쪽에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 왔고요. 사실은 약간의 레드오션 또는 그것 대비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플랫폼들이 단순히 타겟팅만을 쓸 것인가? 데이터 약자로 하여금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도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밭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시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지금 현재 버전의 저희의 데이터 에코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에코시스템의 데이터 에코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허브 앤 플랫폼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키는 데이터 프로바이더겠죠. 데이터를 받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LG는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만 흩어져 있거나 또는 제조 중심의 데이터나 통신 중심의 데이터이거나 굉장히 다양한 고객의 일상 데이터들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조금씩은 다 부족한 데이터들이고, 이거는 비단 LG만의 건 아니고요. 다양한 회사들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만들고요. 그 데이터 프로바이더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커스터머 관점의 데이터와 프로덕트 관점의 데이터로 만들고 있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프로덕트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만들고 연결하기 위한 서비스들도 탑재해서 요게 하나로 뭉쳐져서 이렇게 다양한 제조와 유통, 미디어, 우리의 데이터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 장표를 가져오고 설명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한 이유는 저희가 뭔가 제 비즈니스를 홍보하려 온 게 아니라 데이터의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구성 요소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에코 안에 들어오는 거는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남의 데이터도 있어야 하고요. 그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고, 또 내가 물건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고객 데이터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물건에 대한 데이터도, 상품에 대한 데이터도 체계로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값으로도 제공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애널리틱스 쿠킹박스라는 걸 좀 만들었습니다. 얘는 뭐냐면 고객이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데이터를 넣으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사이트,
우리 비즈니스에서 하는 행동만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이 행동들을 벌이는지, 이 사람의 외부에서의 활동이 어떠한지 등의 데이터들을 엮어서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만들고 엮어내는 데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플랫폼의 기브앤테이크 룰의 기반은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Growth Together,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라는,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하고 데이터의 악자로부터 벗어나서 데이터를 정말 잘 써먹는 생태계를 조성하자라는 의미 때문에 더 훨씬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앞에 단계에서 상품을 통합하는 데는요, 정말 많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식품의 예를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들었거든요. 상품이 똑같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다양한 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전자제품만 하더라도요, 각 브랜드사의 상품들이 이와 얘가 같은 상품이야 라고 뭐 L사의 오브제와 S사의 비스포크의 용량 사이즈 구격별로 얘와 얘가 경쟁할 수 있는 같은 상품의 분류 기준인지, 아니면 똑같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얘가 귤인지 오렌지인지 뭐 천혜향인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가져가서 통합적으로 볼 때 전체 시장을 센싱할 수 있고, 우리 고객과 경쟁사의 고객, 그러면 시장의 고객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하려면 기초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데이터의 이제 표준화, 통합일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고객의 아이디들을 매칭해 가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DP에 대한 소개를 듣거나 서비스를 들어보면 아마도 그 안에는 방문한 비로그인한 A의 고객과 기존에 로그인했던 고객이 똑같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맞추는 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룰이 아니라 이제 학습 방법으로 추정해 가서 점점 학습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물론 가장 아름다운 건 저한테 뭔가 회원제가 있고 있어서 정답지를 알아서 지도 학습을 하는 걸 테지만요, 그렇지 못한 비지도 학습을 해도 처음에는 비록 이 데이터들을 룰 베이스보다 퍼포먼스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자꾸 상승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에 이 고객과 이 고객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갈 수 있고, 이 기술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난이도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잘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의 기반에 실행하기 쉬운 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경우는 상품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들을 얘랑 같은 상품이네 라고 하는 것들을 매핑하는 거예요. 이름은 다르게 올라가 있지만 이미지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미지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얘랑 같은 상품이네 라고 매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에 쓰여 있는 텍스트, 속성들을 읽어와서 저희가 비전으로 데이터들을 읽어온 다음에 텍스트 학습을 하게 되면 텍스트 마이닝 통해서 얘 상품이 같은 상품이라고 매핑하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모든 팔리는 상품들을 어느 정도 이런 상품들이 팔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상품에 파는 고객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데이터 약자, 특히 제조의 데이터 약자로 대표되는 이제 여러 회사들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물건을 만들고요. 그 물건을 본인들이 직접 D2C를 통해서 자기의 직접물에서 판매도 합니다만 대부분 여러 개의 채널들에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서 이 물건들을 구매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는 정보는 셀인이고요. 실제로 채널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에서 판매되는 데이터는 셀아웃 정보인데, 셀아웃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제조사는 세상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알고 그럼 우리 물건을 A 채널에서 B 채널에서 C 채널을 찾는 고객들은 어떻지? 라고 하는 인사이트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인사이트들을 발견하는 디스커버 단계에서 새롭게 내부의 데이터와 이렇게 외부의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고객의 통합 인사이트를 만드는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게 되면 트렌드 센싱도 할 수 있고요. 인사이트 파인딩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주로 판매하는 A 커머스에는 물건을 주로 사는 사람보다는 정보를 탐색하는 고객이 많구나라고 알 수 있고,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비매장의 고객은 실제로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이 구매를 하러 오는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맞춰서 그 채널들과 제조와 유통에서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많은 고객의 편의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라는 사례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고객의 관심 여정부터 보고요. 저희가 데이터가 있겠죠. 유통이 있고요. 여기 플랫폼이 있습니다. 검색의 플랫폼이 네, 색깔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네. 초록색. 네. 그리고 카테고리 킬러라고 하는 이제 사들에게도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들의 제조사는 사실은 기기를 등록하거나 데이터 그리고 일부의 아주 조금의 데이터가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 데이터 결과만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매 여정상의 검색의 데이터, 구매 후기의 데이터 그리고 각각 카테고리 킬러로부터 하고 있는 트렌드를 결합했을 때 고객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과연 어떻게 연결하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고객을 데이터를 연결한다 했을 때 우리 모두 생각하는 건 아이디. 광고 아이디, 쿠키 아이디, 고객 아이디, 회원 아이디, 식별 아이디, CI 정보 여러 가지 아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데이터 약자의 입장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아이디 기반으로 무조건 데이터를 결합해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냐라고 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의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일단 이렇게 마이크로 세그먼트들을 한번 정의한 다음에 이 세그들을 가지고 A사, B사의 표준을 맞춰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확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객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채널에게 제조사가 우리는 이런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요 세그먼트 두 번 세그먼트의 기혼 여성, 초등자녀를 보유한 기혼 40대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마케팅을 오프라인 유통사와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제안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내가 오너십을 갖는 것이 데이터 약자들이 어느 경쟁에서 신성장 동력을 갖고 지지 않는 게임의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품을 결합했을 때요. 유통과 제조의 데이터 연결한 고리가 앞에서 얘기한 마이크로 세그먼트 단위의 결합도 있지만 상품의 기준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A 상품 정확하게 A 스펙의 상품을 구매한 사람과 B 스펙의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객의 세그먼트별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의 식품 소비 행태를 유통과의 데이터 에코 기반으로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럭셔리 중상층의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교했을 때 밀레니얼 세대는 손질 채소를 좋아하고요. 약한 과일 좋아하고 집에서 절대 엎해류는 요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겠죠.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의 내구재를 밀레니얼용으로 베이비부머용으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 손질 채소 쓰니까 야채칸을 크게 만들 것이 아니라 냉장고의 내구재의 야채칸을 분리해서 조그맣게 만들어보자. 유통에서 보니까 냉장고에 소모품을 넣는 항목들을 많이 팔고 있다고 하면 그 항목들의 품목들을 상품들을 우리가 냉장고의 내구재의 구성품으로 판매해보자. 이런 다양한 행태들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키바잉 팩터를 찾는 겁니다. 대부분의 키바잉 팩터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합니다. 조사하고요. 한 번 조사가 잘못되면 이 조사를 계속 트래킹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그 기준에 락인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 앞에서부터 윗분들에게 다양한 요청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속성이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프로덕트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알고리즘, 얘는 이제 지금 저희가 샵 모델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썼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경쟁사와 우리의 물건을 구매하는 핵심 키 요소가 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기술을 접목해서 이 고객과 이 고객을 이어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A 카테고리와 B 카테고리 이어볼 수 있고요. 고객이 아니라 상품으로 우리가 데이터 에코를 만들면 그 상품을 이용한 고객의 특성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제 아이디어에 그리고 우리의 롤 모델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제 데이터 기업이라고 이미 되어 있고 플랫폼 기업이 되어 있는 요 테슬라라는 회사입니다.
제조회사가 데이터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에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회사라고 선언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비즈니스 퀘스천을 바꾼 것입니다. 고객이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봤을 때 고객의 질문을 바꿨거든요. 우리가 어떤 차를 몇 대 팔까가 아니라 우리 고객은 우리 차로 무엇을 할까, 어디에 많이 이동할까라는 것들이 핵심이었고요. 우리도 아마도 데이터 플랫폼 에코 허브를 만들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의 질문부터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모았고 내가 꼭 가져야 하는 기술들, AI, 인공지능이라던가 OTA 기술들, 에너지, 그 배터리의 기술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낸 결정적인 소비는 아마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에 충전소가 주차장 같아요라는 한마디에 충전소의 요금제를 변환하고 결정하고 OTA 툴을 통해 전 네트워킹으로 그 주유소에 충전소에 뿌린 게 고작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윗분에게 보고하는 데만 열흘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피드 있게 움직이는 거의 뒷받침은 바로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 데이터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선진 미래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기술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얘는 저희가 2016년도에 이세돌이랑 알파고가 대국할 때예요. 기억나세요?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었어요. 와, AI 인공지능 너무 무서운데 공포감의 숫자가 엄청났죠. 지금 우리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AI 기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데이터의 전략과 거버넌스는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절대 공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점점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 미래에 어려워지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고 그 객관적인 지표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를 내 데이터만 가지고 시장을 센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누구와 함께 데이터를 함께 모아서 우리가 보지 못한 영역에 고객의 영역, 시장의 영역을 함께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파트너와 함께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영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황윤희 상무님 감사합니다.